안녕하십니까. 제빵이론 성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빵 시 성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리기, 분할, 정형 다 들어가는데 2차 발효는 성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 밑에 나와 있죠. 성형 과정의 5가지 공정이 순서대로 된 것은 우리가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그 다음 팬닝,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 5가지 공정을 총칭해서 우리는 성형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제품의 메이크업 과정 중 작업실의 온도 및 습도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메이크업 성형 과정은 실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운 장소나 아니면 또 더운 장소 이런 것을 피해야 되고요. 또 필요 이상으로 뭐 통풍이 잘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표피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해야 됩니다. 25에서 한 28도씨 정도 되고요. 습도는 65에서 한 70% 정도다. 분할은 가급적 몇 분 이내로 완료하는 것이 좋은가 했습니다. 20분이죠. 20분. 한 반죽당 우리가 최소 20분 이내로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양이 많은 반죽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한 것과 마지막 한 것이 당연히 발효가 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분할기에 의한 기계식 분할 시 분할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부피입니다. 기계식 분할에서는 부피가 기준이 되고요. 손 분할에서는 이제 무게가 기준이 되겠죠. 이건 손 분할에 해당을 합니다. 분할할 때 반죽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을 씁니다. 아닌 것은 스트레이트법보다는 스펀지법으로 반죽하게 되면은 반죽의 손상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반죽 온도를 높인다? 요거는 아니고요. 단백질의 양 많은 또 질 좋은 그런 밀가루를 사용한다. 단백질의 양도 많고 질이 좋은 강력분이나 초강력분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가수량이 최적인 상태의 그런 반죽을 만들게 되면 반죽의 손상을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분할할 때. 다음 중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한 배합당 식빵류는 30분 내로 한다. 20분이죠. 이것은 아니고 기계분할은 발효과정과 무관하게 분할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분할도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계분할은 손분할에 비해 약한 밀가루로 만든 반죽 분할에 유리하다. 아니죠. 이건 여기에서 단백질 양이 많고 질 좋은 밀가루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반죽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인데요. 손 분할은 오븐 스프링이 좋아서 부피가 양호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맞습니다. 자, 번이나 롤의 분할 중량 규격은 했습니다. 우리가 롤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형 빵을 롤 아니면 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225g 이하로 돼야 됩니다. 버터롤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 같은 크기의 틀에 넣어 같은 최적의 제품을 얻으려고 할 때 가장 반죽 분할량이 적은 거 어떤 거 있죠? 요거 밀가루 식빵이 되겠습니다. 호밀 식빵이나 옥수수 식빵 같은 경우 호밀이나 옥수수 이러한 것들은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덜 부풀겠죠. 그래서 최적의 그런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밀가루 식빵입니다. 건포도도 역시 건포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아니고요.
바게트의 통상적인 분할 무게는, 자, 여기에서는 뭐 답이 이제 요 정도, 뭐 여기서 이제 딱 정하진 않고 통상적으로 이제 그 무게가 이렇게 해서, 이 바게트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로 막대기나 이제 몽둥이를 뜻하죠. 그래서 가늘고 기다란 빵의 모양을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게 뭐 프랑스 빵 하면은 뭐 보통적으로 한 250에서 한 300g 이 정도 사이, 또 길이는 보통 뭐 55에서 한 70cm 이렇게 그 규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무게로 지금 봐서는 제일 큰 사치인 350g이 답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둥글리기의 목적이 아닌 것은 했어요. 그래서 글루텐의 구조를 정돈하기 위해서, 또 성형을 용이하기 위해서 둥글리기를 하죠. 또 끈적거림을 제거하기 위해서 둥글리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 가스를 보유할 수 없게 한다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CO2 가스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둥글리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닌 것은 해서 요게 되겠고요. 다음, 어떤 공정의 목적인가 보면은요, 자른면의 점착성을 감소시키고 표피를 형성하여 탄력을 유지시키는 것, 둥글리기입니다. 이것이 둥글리기의 목적 되겠습니다. 다음 중 둥글리기의 목적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 공 모양의 일정한 모양을 만든다, 맞고요. 큰 가스를 제거하고 작은 가스로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 흐트러진 글루텐을 재정렬하기 위해서 둥글리기를 합니다. 방향성 물질을 형성하여 맛과 향을 좋게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발효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둥글리기의 목적이 아닌 것은 했어요. 목적이 아닌 거, 글루텐의 구조와 방향 정돈, 또 반죽의 기공을 고르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반죽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수분 후적 증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 둥글리기의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덧가루, 분할기 기름을 최대한 사용한다,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사용한다. 틀린 것은 가번이 되고요. 손 분할과 기계 분할이 있고요. 분할기의 종류는 제품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을 합니다. 둥글리기 과정 중 큰 기포는 제거되고, 또 그리고 반죽 온도가 균일화 되겠죠. 중간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중간 발효는 32도씨 이내, 또 상대 습도는 75% 전후에서 실시한다. 반죽의 온도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죠. 반죽의 상처 회복과 성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상대 습도가 낮으면 덧가루의 사용량이 증가한다. 아니죠. 상대 습도가 낮으면 거의 덧가루 사용을 안 해도 되겠죠. 상대 습도가 높으면은 이제 덧가루 사용량이 증가된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여기서 라번이 되겠습니다. 제빵 시 성형 직전에 행하는 중간 발효의 목적이 아닌 것은, 중간 발효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긴장, 경화된 반죽의 상태를 완화시킨다. 맞고요. 글루텐 조직의 구조를 재정돈시키는 거 맞고요. 반죽을 팽창시켜서 기계 내성을 저하시킨다. 아니죠. 이거. 예. 그래서 답은이 되겠고, 성형 과정에서 반죽이 잘 늘어날 수 있도록 중간 발효를 하는 겁니다. 중간 발효가 가장 필요한 이유로 적당한 것, 중간 발효가 필요한 이유, 이것은 반죽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둥글리기 공정에서, 분할하고 둥글리기 하는 공정에서 이 단단해진 이 반죽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이 바로 중간 발효 공정입니다. 그래서 둥글리기를 통해 가지고 그 많은 양의 가스와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휴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가스를
포집하고 유연성을 갖게 하는 그런 그 반죽의 구조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 발효를 하게 됩니다. 다음 중 중간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옳은 것은 찾아볼까요? 상대습도 아니죠. 상대습도 아까 65%라고 했어요. 중간 발효 중 습도가 높으면 껍질이 형성되어 반죽빵 속에 단단한 소용돌이가 생성된다. 아니죠. 습도가 낮으면 그럴 겁니다. 낮으면. 중간 발효 온도는 27에서 29도씨가 적당하다. 맞죠? 자, 65에서 좀 넓게 볼게요. 자, 70%입니다. 65에서 한 70% 정도 돼요. 자, 중간 발효가 잘 되면 글루텐이 잘 발달한다. 아닙니다. 이 글루텐이 뭐 발달하는 거하고 중간 발효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 옳은 것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중간 발효의 목적으로 틀리는 것은 이렇게 했어요. 틀리는 것은 찾아볼까요? 글루텐 조직의 그런 그 배열을 가지런히 하고 동시에 약간의 그런 그 가스도 발생시켜서 다음 공정이 뭐죠? 성형이죠. 성형의 작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반죽의 유연성을 회복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장성이 늘어나는 성질이죠. 이것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점착성 감소 요거는 아니 요거는 어떻게 보면 뭐 둥글리기 이런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틀리는 것은 답이 되겠습니다. 오버헤드 프루퍼는 어느 공장에서 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가? 중간 발효라 그랬어요. 오버헤드 프루는 중간 발효기, 다른 말로 이제 중간 발효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형시 둥글리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둥글리기의 목적. 자, 어때요? 표피를 형성하죠? 표피를 형성하고요. 가스 포집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끈적거림을 제거를 하죠. 끈적거림. 그리고 반죽의 절단면은 이 점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로 넣어서 반죽 표면에 얇은 그런 막을 만들어서 점착석을 갖다가 이제 적게 하는 거죠. 점착석을 적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둥글리게 하는데 뭐 껍질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벤치타임이란 무엇이냐? 벤치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중간 발효라고 하죠. 중간 발효. 일반 제빵 공정에서 중간 발효는 어느 공정 다음에 실시하는가? 둥글리게 한 다음에 이제 중간 발효를 해야겠죠. 중간 발효. 다음 중 정형 공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정형 공정. 정형 공정은 밀기가 있고 말기가 있고 봉하기가 있죠. 팬닝은 아닙니다. 정형 공정은. 빵의 제조 공정 중 반죽 내 기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어때요? 이게 성형 단계인 거죠. 왜냐하면 성형 단계에 밀기를 하죠. 가스빼기 하잖아요. 밀게 되면은 이런 큰 그 기포수들이 밀면은 아주 작은 그런 그 기포로 만들어지면서 그 기포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성형할 때 그렇다. 건포도 식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반죽의 완전 발전 후 건포도를 투입한다. 그래야 건포도가 으깨지지 않겠죠. 미럽혀기를 완전히 한다.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완전히 하면 안 되고 가볍게 해야죠. 완전히 하게 되면 건포도가 다 으깨지게 됩니다. 2차 발효 시간이 좀 길고요. 팬닝의 양은 일반 식빵에 비해서 한 10에서 20% 증가를 시킵니다. 건포도 식빵은 이제 안에 건포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피를 최적을 맞추려면은 더 증량을 해서 건포도는 발효가 안 되고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0%의 건포도를 사용할 때에는 팬닝량을 13% 증량을 하고 50%의 건포도를 사용을 할 때는 27%, 또
또 70%의 건포도를 사용할 때에는 40% 펜닝량을 증량을 해서 분할을 해야 합니다. 성형한 식빵 반죽을 팬에 넣을 때 이음매의 위치는 어느 쪽이 가장 좋은가 이랬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아래죠. 당연히 아래로 가야겠다. 우리가 이 반죽 위에 이으면은 팬이 바닥에 이렇게 놓이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히 더치빵 또 모카빵 이런 거 만들 때 좀 많이 그러는데요. 이음새 부분을 잘 봉해 가지고 철판에다 놓을 때 바닥으로, 정중앙 바닥으로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옆으로 놓는다든가 이제 위로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2차 발효와 또 굽기 공정에서 이 이음매가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져서 터져버리죠. 그러기 때문에 이 이음매 위치를 정확하게 좀 아래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빵용 팬 오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종류에 상관없이 틀린 것입니다. 발연점이 낮아야 된다. 가버리죠. 높아야 됩니다. 발연점이 높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발연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름을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빵용 팬 오일은 백색 광유도 사용을 해요. 백색 광유라고 하는 건 고도로 정제된 그런 기름입니다. 정제 라드, 식물유, 혼합유도 사용을 하고요. 과다하게 칠하면은 밑색 껍질이 두껍고 또 어둡게 됩니다. 빵의 팬닝에 있어서 팬의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답이 30에서 35도씨가 되겠습니다. 밑에도 같은 문제인데요. 정형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마지막인 팬닝 과정은 반죽을 철판이나 틀에 담는 과정을 말한다. 팬닝 시 틀의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은 32도씨.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32도씨.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뭐 여름철에는 관계가 없는데 겨울철에 팬이 너무 차져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하게 되면은 2차 발효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걸 오븐에다 좀 넣어야겠습니다. 오븐에 넣고 오븐 앞에서 기다려야 돼요. 금방 꺼내야지. 또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살짝 찬기가 가신 다음에 사용하면 훨씬 더 2차 발효가 빠르고 더 좋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팬의 온도가 32도씨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요거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팬닝 방법 중 풀먼 브레드와 같이 뚜껑을 덮어 굽는 제품에 반죽을 길게 늘여서 U자, N자, M자 형으로 넣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차 패닝, 또 다른 말로는 뭐 크로스 패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 패닝하고 이제 뭐 팬이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제 책도 보면은 그 전에 제가 책 쓰기 전에는 대부분의 책들이 다 펜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1999년도에 문제집을 낼 당시에 출판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패닝은 절대 안 된다. 패닝으로 써야 된다. 이게 문교부의 그런 받침법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전부 다 패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패닝으로 계속 알고 있다. 패닝으로 가니까 또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마세요. 패닝이나 팬닝이나 같은 얘기라는 거를,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관계없이 패닝이나 패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제빵 시 펜 오일의 조건으로 나쁜 것은 했습니다. 자, 낮은 발연점의 기름, 나쁜 것은 맞네요. 그죠? 가번이죠. 펜 오일은 무치 기름이라던가 또 무색의 기름, 또 산패되기 쉽지 않은 이런 그 기름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펜 오일, 펜 오일의 조건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발연점이 130도씨 정도 되는 기름을 사용한다. 아닙니다. 이거. 그죠? 우린 최소한 210도 이상 돼야 됩니다. 발연점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뭐 콩기름이나 뭐 우리가 대두유라 그러죠. 대두유가 210 정도에서 발연점이 일어나니까 이런 거 쓴다던가, 산패되기 쉬운 지방산이 적어야 된다. 또 보통 반죽에 많이 사용하지 않죠. 0.1에서 0.2%만 사용하고, 면실유, 대두유. 그러니까 이 면실유, 이거 모카시 기름이죠. 이게 한 230 정도 발연점이죠. 대두유, 아까 210도씨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 뭐 옥수수유 있습니다. 옥수수유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 270도씨 정도 발연점이 있기 때문에요. 해바라기유 이런 것도 250이 발연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펜에 칠하는 펜 오일로, 중요하죠. 펜 오일로 유지를 사용할 때 다음 중 어떤 것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발연점이죠. 발연점이 높은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왜냐면 여기 이제 기름칠을 하고 여기 빵을 넣고 빵을 굽는데, 대충으로 뭐 빵들이 200도씨 아니면 210도씨 이럴 때 구울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발연점이 낮아서 막 타버리고 이 연기가 이 빵에 막 다 스며들고 이러면은 탄 냄새가 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발연점이 높은 그런 유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식빵의 일반적인 비용적은, 여기에서 일반적인 비용적을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3.36g당 세제곱센티미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산형식빵, 여기에서는 산형식빵이라고 딱 이제 찝어줬어요. 여기에서는 일반적이라고 해서 이게 산형인지 아니면 풀먼인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답을 찍었고, 여기에서는 산형식빵이라고 이제 딱 나와줬습니다. 그의 비용적은 이렇게 3.2에서 3.4다 하는 거죠. 자, 펜의 가로 세로가 각각 10cm이고 높이가 5cm일 때 비용적은 4이다. 빵을 구우려고 한다면 몇 g의 반죽을 분할하여 펜에 넣기 해야 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여기가 10 큐브 식빵인가요? 이렇게 여기가 10이고요. 들어가 10, 5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500이 되고 나누기 비용적, 틀용적 나누기 비용적이니까요. 이거는 뭐 머릿속에 바로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은 125g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뭐 놓칠 필요 없어요.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또 어렵다 하시면은 넘기세요. 그냥 뭐 다 맞을 필요 없잖아요. 우린 60점만 맞으면 되니까요. 비용적의 단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비용적의 단위로서는 g당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거, 요거 부피 측정하는 단위니까 알아두시고요. 새로운 펜의 처리 방법 중 옳은 것은, 자, 이제 처음 쓰는 펜인가 봐요. 새로운 펜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볼까요? 코팅되지 않은 펜은 이 높은 온도죠. 218도씨 이하의 오븐에서 1시간 정도 굽는다. 이게 옳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는데, 실리콘으로 코팅된 펜은 뭐 그렇게 고온에서 구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또 펜은
물로 씻어서 그늘에 보관한다. 그늘에 보관한다 이거 아닙니다. 만약에 물로 씻었다면은 오븐에 넣어서 확실히 말려야 될 거예요. 물로 씻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왜냐면 이게 철이기 때문에 이게 녹이 슬게 되겠죠. 팬은 사용 후에는 수세미로 절대 안 됩니다. 수세미로 해갖고 여기 팬에 기스가 나면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옳은 것은 가번이 새로운 펜 처리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중 올바른 펜닝 요령이 아닌 것은 했어요. 반죽의 이음매가 틀의 바닥으로 놓이게 한다. 당연히 그래야죠. 철판의 온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32도시죠. 반죽은 적정 분할량을 넣는다. 맞습니다. 비용적의 단위는 g당 세제곱센티미터이다. 맞습니다. 52번에 이형류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어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틀을 실리콘으로 코팅하면 이형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철판에다가 기름칠 하기 싫으면 여기 어때요? 실리콘 페이퍼를 깔죠. 그렇게 하면은 이형제를 하나도 안 써도 되잖아요. 이형제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이형류 사용량은 많이 사용하면 안 되고 0.1에서 그 반죽 무게에 대해서 0.1에서 0.2 정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형류를 많이 사용량이 많으면은 껍질색이 두꺼워지죠. 두꺼워지고 색상이 어두워지고 검어지는데 요거 아니죠. 반대니까 요거 라번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페스트리 성형의 자동 밀대에 대한 파이롤러죠. 페스트리 밀 때 이제 파이롤러로 미르니까요. 파이롤러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기계를 사용함으로 이 파이롤러 기계를 사용함으로 미러 표기의 반죽과 유지 경도가 가급적 다른 것이 좋다. 아닙니다. 그 경도가 같아야죠. 그죠? 그 경도가 같아야지 쭉쭉 서로 반죽하고 유지하고 잘 밀립니다. 맞는 것은 했으니까 자, 나번 기계 반죽이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덧가루를 많이 사용한다. 많이 사용하면 안 되죠. 기계를 사용하여 반죽과 유지는 따로따로 밀어서 편 뒤 감싸서 밀어펴기 한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유지를 감싸 가지고 밀어펴기 하죠. 라번이 맞는데요. 냉동 휴지 후 밀어펴면 유지가 굳어 갈라짐으로 맞습니다. 냉동을 절대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냉장 휴지를 하는 것이 좋다 해서 다음 중 맞는 것은 답이 라번이 되겠습니다. 빵 제품의 제조 공정에 속하는 다음 각 단계들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반죽의 분할은 무게 또는 부피에 의해서 분할한다. 그렇죠? 무게 기계 분할할 때 그렇죠. 또 둥글리기에는 과다한 덧가루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제품에 줄무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현장에서는 이 덧가루를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식용유를 사용한다든가 그러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줄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 발효의 시간은 보통 한 10에서 20분이죠. 그리고 온도는 27에서 한 29도씨에서 실시를 합니다. 성형은 반죽을 일정한 형태로 만드는 1단계 공정으로 아니죠. 이거는 성형이라는 거 아까 우리 5단계죠. 그죠? 1단계가 아닙니다. 빵의 제조 과정에서 빵 반죽을 분할기에서 분할할 때나 아니면 또 구울 때 달라붙지 않게 하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첨가물이 바로 유동 파라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팬에다가 이 유동 파라핀을 뿌려 가지고서는 팬 오일로 사용을 하죠. 새로운 팬을 좀 전에도 나왔던 문제네요. 새로운 펜의 처리 방법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틀린 것은 깨끗한 물에 2시간 정도, 이렇게 많이 담그나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아니고요. 강파는 굉장히 그 고온으로 50분 정도 굽고요. 굽기 후에는 기름칠을 해갖고 보관을 합니다. 실리콘으로 코팅된 팬, 처음 쓰는 펜이라면 실리콘으로 코팅된 펜도 살짝 한번 태우는 정도로 처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빵 이론, 성형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